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매일 소비하는 커피 한 잔이 나의 가계 경제와도 상관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사람들과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씩은 하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든 라떼든 이런 매일 소비하는 이 커피 한 잔이 과연 나의 가계 경제와도 상관이 있는 줄은 아는데 어떻게 이 커피값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 커피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밌는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조금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밌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커피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있죠?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일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사실 커피값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적용이 된다. 때문에 수요는 뭐죠? 욕구의 욕구. 그러니까 커피를 찾는 욕구가 바로 수요가 되겠죠. 그러면 커피를 찾는 분이 있으니까 커피를 생산해서 그 커피를 사람들한테 소비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는 게 바로 공급이죠. 그래서 공급은 커피를 생산하는 그 농업지대와 그에 따른 생산량에 의해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수요가 많냐, 공급이 더 많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인 거죠. 그리고 커피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원자재 가격일 겁니다. 이거는 당연할 겁니다. 원두값이 올라서 스타벅스에서는 이번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 그거 한 4,500원, 4,700원인가? 200원, 300원 올렸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원두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 원두값은 그냥 오르는 것인가? 우리가 원두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원리를 안다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하기가 쉽고 좀 재밌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원자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죄송합니다. 요건 오타네요.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과 같은 이런 국가에서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커피를 자주 마시긴 하지만 커피가 모두 다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줄 알았어요. 아는 게 콜롬비아 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브라질과 베트남이 있더라. 그래서 요 브라질, 베트남이 의외로 또 세계에서 넘버 원, 투를 차지하고 있더라. 생산국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물론 에티오피아 같은 뭐 이런 커피 생산국도 있지만 대표적인 세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넘버원 커피 생산국이고 베트남이 바로 두 번째라고 하는데 두 개 다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요 아라비카 커피를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맛이 풍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먹는 이런 저렴한 프랜차이즈 커피 말고 조금 고급스러운 데 가서 고급 커피를 좀 마실 때는 향도 좋고 부드러운 커피를 마시면 보통 요 아라비카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은 요 로부스타 커피를 재배를 해서 커피를 만든다고 해요. 요거는 강하고 쓴맛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스턴트 커피 많이 먹죠. 캔커피. 네, 캔커피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캔커피에 들어가는 게 보통 로부스타 커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값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기후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기후변화가 있냐? 앞서서 말한 게 브라질과 베트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기후변화 중에서도 브라질이 적도 근처에 있어요. 위치가 지도상. 4년 전쯤에 아마 이상한파가 찾아와가지고 커피 작물을 모두 얼어붙게 하는 자연재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때를 틈타 베트남은 한국과 일본같이 로부스타 커피, 그러니까 즉 캔커피를 자주 먹고 많이 소비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 비싸게 로부스타 커피를 팔아 먹습니다. 베트남은 전반적으로 커피 수출량이 많지는 않지만 브라질에 비해 지금도 커피 수출량은 감소했지만 매출은 매년 20%에서 30%씩 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런 자연재해를 틈타서 베트남이 로부스타 커피를 계속적으로 요런 나라에 그리고 이외에 나라도 당연히 있겠죠. 로부스타 커피를 매우 비싸게 요때구나 하고 많이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브라질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다 모두 전멸해서 아라비카 커피를 뭐 재배를 아예 못해서
수출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로 하던 게 이때 많이 어렵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커피가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한 가지의 문제냐? 다른 문제도 생깁니다. 바로 생산자와 생산지의 문제죠. 물론 아까 브라질, 남미, 그리고 콜롬비아,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는 공급망 문제가 너무 자주 발생을 하죠. 공급망 문제가 뭐가 자주 발생할까요? 첫 번째가 요 정치적 불안정한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테러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개발도상국은 매우 위험한 나라예요. 위험한 나라고 정말 아직도 갈취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때문에 뭐 그냥 컨테이너 실은 차가 커피를 실은 차가 가다가도 그냥 총을 든 무장 강도들한테 갈취도 많이 당한다고 해요. 아직도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민생이 매우 음흉하고 안 좋은 곳은 이렇게 커피뿐만 아니라 공급하는데 문제가 가끔씩 차질이 빈번하게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 불안정이 겹치면 커피 가격, 그러니까 그 가격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요 환율이 커피값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 환율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의 통합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면 환율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원자재라든지 제품들은 이렇게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커피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원자재죠, 커피는. 그리고 대부분의 커피는 원두를 수출을 하는 나라에서 생산이 되지만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환율의 영향을 받아도 어쨌든 수출과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커피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사실 내리지는 않죠.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커피값은. 지금이 아마 프랜차이즈가 제일 싼 게 한 1,500원 하나요? 1,800원 하나요? 그리고 좀 비싼 이제 스타벅스 같은 커피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보통 이제 4,000원 중반대부터 시작입니다. 4,500원, 700원부터. 그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커피가 조만간에는 정말 그냥 10,000원 되는 날도 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음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요소로는 바로 유가와 물가입니다. 자, 커피를 생산하는 데는 뭐가 되죠? 당연히 운반 비용이 듭니다. 뭐든지 우리 예를 들어서 회도 그래요.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데 운반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회를 잡아서 서울에 있는 음식점까지 오는 데는 운반 비용이 들죠. 때문에 물론 그 지역에 가서 먹는 게 바가지를 쓴다는 말도 있지만 싼 데는 정말 싸죠. 서울보다. 그 회라든지 물고기값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런 운반 비용이 드냐 안 드냐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생산하고 그것을 수출하는 곳까지 가는 데는 운반 비용이 든다. 그게 차든 배든 비행기든 무조건 운반 비용이 든다. 그래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제 수송을 하면 요 기름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커피값도 상승한다. 100%는 아니지만 대개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이렇게 커피값 같은 원자재라든지 이런 대체재 같은 게 이제 유가와 매우 밀접하게 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경제 성장과 소비자의 구매력도 한몫을 하더라.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의 구매력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면 뭐야? 주머니에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가 2,000원 할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이것도 비싸다. 오늘 하루 안 먹고 내일 먹지.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먹을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 이제 주머니가 넉넉해지면 그냥 10,000원짜리도 하루에 10,000원짜리도 계속 사 먹는다 이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10,000원을 해도 커피가 팔리니까 커피 가격이 11,000원, 12,000원 해도 산다는 생각으로 커피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생길수록 커피 같은 소비재 수요가 제일 먼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경제가 늘어나도 갑자기 집 살 여력은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집 살 여력이 돼도 지금 이런 원자재 소비재 같은 것들로 쉽게 쓸 수 있는 씀씀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주머니에서 지폐 하나 꺼내서 카드 하나 갖다 대면서 결제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런 커피 같은 소비재이다. 그래서 커피가 가장 이런 경제적 수요와 밀접한 경제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커피값을 결정하는 요소 하나는 더 정부 정책과 규제죠. 각국 정부 정책도 커피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커피 생산국에서 그러니까 농업 정책이나 뭐 베트남에서 농업 정책이나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커피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합니다. 생산국에서는 이제 농민들에게 막 보조금을 많이 해줘요. 요걸 지급해주면 당연히 가격 안전화가 될 수가 있죠. 왜냐? 농민들의 이제 매우 힘들게 생산해서 팔아도 악과 같은 뭐 위험들도 있고 앞서서 말한 위험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아무리 해도 생산에 있어서 한계점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좌절하고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뭐 여타여타한 모든 요소들을 모든 이런 좀 안 좋은 요소들이 겹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당연히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거를 정부가 아예 대놓고 보조금을 줌으로써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는 이게 하나의 큰 농업 정책이니까 당연히 가격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고 농민들도 열심히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커피값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요게 가장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것도 있지만 요 소비 심리 트렌드가 변화한다. 커피를 특별한 경험으로 소비하는 트렌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옛날에는 우리가 믹스 커피라고 해서 우리 커피 한 잔 하면 믹스 커피를 보통 자판기에서 빼먹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커피를 단순히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대까지는 아마 커피는 그냥 좀 다과의 하나의 디저트 하나일 뿐이다로 좀 여겨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먹는 후식 정도, 네, 식혜 정도로 보죠. 식혜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었다면 지금은 아예 커피만 맛을 정말 제대로 느끼고 특별한 경험으로 소비하는 트렌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커피에 대한 이제 소비자의 기호가 변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요 공정무역 커피와 유기농 커피가 있을 수가 있죠. 요 유기농 커피는 정말 신기해요. 커피도 이제 건강하게 먹자가 하나의 컨셉입니다. 네, 건강하게 먹자. 그래서 이제 커피도 유기농으로 이제 로스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공정무역 커피는 좀 왈가왈부한 갑론을박이 좀 많은데 말 그대로 이제 중간에 폭리자 없이 공정한 무역을 펼침으로써 이제 요 생산자에게 그러니까 생산자라고 하면 보통 아까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 농민들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피 원두를 생산해서 먹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예로 한 기업에서 이제 그런 생산국에 힘든 농민들의 사진만 올려놓고 공정무역 커피다라고 역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든 공정무역 커피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공정무역 커피는 바로 특별한 경험이죠. 맛은 상관없어요. 공정무역 커피를 드시는 사람들은 사실 맛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취지를 생각을 하고 그 취지에 맞게 먹자라는 생각으로 즉 이것도 그냥 특별한 경험이죠. 특별한 경험으로만 생각을 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 공정무역 커피와 유기농 커피 같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단순히 밥 먹고 먹는 후식 디저트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 품질이 높은 커피, 그러니까 프리미엄 커피라는 게 있죠. 더 고가 같은 이런 프리미엄 커피는 내가 이걸 먹으면 조금 더 다른 커피보다 더 맛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소비층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프리미엄 커피로 대체적으로 저는 보는 게 바샤 커피가 있더라고요. 이 바샤 커피는 저도 한번 팝업 스토어에서 길 가다가 팝업 스토어를 하길래 한번 먹어봤어요. 맛은 정말 좋더라고요. 괜히 비싸다고 해서 그런가? 그냥 더 맛이 좀 깊고 뭔가 구수한 맛이 저는 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 사가 볼까 했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낭비인 것 같고, 제가 그 정도로 커피를 또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뭐 구매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비쌀수록 더 프리미엄 커피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층들이 구매를 하는 소비 트렌드도 바뀌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커피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더라. 소비 심리, 그리고 뭐 무역 정책, 그리고 원두값의 변화되는 이유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커피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커피값이 결정이 되고 커피값은 점점 상승을 하겠죠. 네, 커피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우리 짜장면 값 떨어지는 거 봤나요? 짜장면 값 계속 오르죠. 절대 예전처럼 2,500원, 3,000원 하던 짜장면 값 안 내려옵니다. 오르면 올랐지. 그것도 마찬가지 원리일 겁니다. 커피값처럼. 김밥. 우리 옛날에 1,000원짜리 김밥 있었죠. 1,500원. 지금 김밥 하나에 3,000원, 3,500원이 아마 기본일 겁니다. 4,000원. 비싼 건 7, 8, 프리미엄 김밥 같은 경우에는 7,000원, 8,000원까지도 합니다. 같은 커피값을 올리는 요소처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우리가 단순히 임대료 올랐다, 인건비 올라서 그렇다, 원자재 값 올라서 그렇다라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소비 심리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무역하는 과정, 그리고 그 생산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이런 가격이 결정이 된다. 요거를 알고 보신다면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지도 결정을 짓지 않을까 저는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